자, 보겠습니다. 문제 바로 갈게요.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재작년 27번으로 나왔던 이제 원순열 문제. 원순열인데 보면 자, 갑니다. 1부터 8까지 적혀 있는 의자가 8개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누수가 밑줄 서로소가 되도록 하세요. 자, 요게 EBS에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항상 매년 EBS 수능 특강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봐봐. 서로 이웃한 2개의 숫자가 전부죠. 그지? 전부 서로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뭐부터 하는 거냐면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일단 소인수로 좀 분류를 해볼게. 소인수로. 그럼 봐봐. 2가 있는 애들을 먼저 좀 써볼게요. 그럼 2가 있는 애들은 2, 4, 6, 8 이렇게죠. 그럼 얘네들끼리는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됐니? 자, 그 다음에 3이 있는 거 해볼게요. 그럼 3이 있는 거는 3이랑 6 안 되겠죠? 이 친구들 붙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냥 나머지 쓰면 요렇게 남네요. 1호. 그 다음에 하나 빠졌네요. 7까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야. 1357 홀수죠. 그 다음에 2468 짝수예요. 근데 짝수끼리는 붙으면 안 되거든.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먼저 배열해. 얘를 먼저 원형으로 배열해. 그러면 자, 원형에다가 배열을 하면 2468이니까 4개죠. 근데 4개를 원순열 배열하면 몇 팩이야? 4-1팩, 3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봐봐. 만약에 2, 4, 6, 8 요렇게지. 근데 얘네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요 사이사이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야죠. 근데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원순열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문제 안에서 원순열 2번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무조건 한 번만 쓰는 거라고. 그럼 끝났죠? 이거 고정된 거야? 그럼 잘 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 3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지? 왜? 3, 6은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은 무조건 여기랑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 그게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남은 거 있죠? 자, 그럼 만약에 3이 여기 들어갔어. 그럼 남은 거는 그냥 알아서 배열하면 되니까 3팩 해주시면 끝나겠네요. 정답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 정답 얼마예요? 72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문제 정답 1번 해주시면 되는 거. 자, 정리하시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갑니다. 이 2번 문제는 이번은 날려라. 예. 2번은 지우세요. 예. 2번은 이거 주관제 얘는 왜 이렇게 분류돼 있지? 이거 왜냐면 이거 원순열 아니거든. 이거 순열이거든. 그러니까 고1 거. 고1 거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그지? 다 했으니까. 날리세요. 3번으로 바로 갈게요. 3번. 자, 3번 문제는 비교적 따끈따끈한 신상 문제입니다. 작년 3월이고요. 작년 3월 기출 문제인데 잘 봐. 이 문제 조금 어려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C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자연수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 자, 문제에서 가조건 갑니다. 가에서 뭐라고 했냐? A, 그 다음에 B제곱, 그 다음에 C. 얘가 있고요. 얘가 720이래.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게. 어떻게 해요? 소인수분해 해야죠. 자, 소인수분해 해보면 72 곱하기 10
그 다음에 72는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됐어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a 곱하기 b제곱 곱하기 c. 얘가 2가 몇 개? 4개. 3이 몇 개? 2개. 5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구나. 여기까지.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야죠. 자,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 쌤이 무슨 말 할 것 같아? 이 문제 뭘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까지 했어.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해야지. 케이스 분류해야죠. 그죠? 자, 수능 문제의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확통 문제의 구조. 잘 봐. 보통 아주 높은 확률로 이제 박스 조건 나왔을 때 갑니다. 보통은 가, 나, 많아야 다까지. 보통 이렇게 주잖아.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근데 가조건은 거의 대부분 뭘 주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줍니다. 즉 상황을 줘요. 니네한테. 이 문제에 원하는 상황을 줍니다. 이거는 쌤이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얻은 결론이니까 이렇게 보면 돼. 자, 100%까지는 아니야. 내가 100%라고 얘기하면 너무 사기꾼 같으니까 한 90% 정도? 10문제 중에 9문제는 이래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나, 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 이게 뭐냐? 제약 조건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구조거든. 그럼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가조건 딱 읽고 케이스 분류 기준을 잡아야지. 그게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는 능력. 알겠어? 그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알았죠? 확통은 내가 얘기했잖아. 특히 경우의 수 단어는 쌤이 첫날 뭐라 그랬어? 개념은 20%, 문제풀이가 80%, 경우의 수는. 됐니?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돼, 확통은. 알았니? 그럼 봐봐. 가조건을 읽고 내가 케이스 분류 기준을 잡을 거야. 근데 내가 좀 팁을 드렸잖아. 이렇게 잡으면 좋다. 뭐라 그랬어요? 케이스 분류할 때는 항상 제일 특이한 애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알겠니? 그러면 A, B, C 중에 제일 특이한 애 누구야? A, B, C 중에 제일 특이한 애 누구야? 얘잖아. 지 혼자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라고. 자, 그럼 케이스 분류할게요. 제곱이 나와야죠. B제곱은 1일 수 있죠. B 1일 수 있어요. 자연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제곱이 뭐일 수 있어요? 2의 제곱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제곱이 뭐일 수 있어요? 3의 제곱일 수 있죠. 그 다음에 B제곱이 뭐일 수 있어요? 4제곱일 수 있죠. B가 아니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B제곱이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쓸게요. B제곱이 뭐일 수 있어요? 이거일 수 있죠. 마지막 B제곱이 뭐일 수 있어? 왜 자꾸 B래? 이거일 수 있죠. 끝. 6가지입니다. 케이스 6가지네요. B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어우, 4점이니까 만만치 않죠? 28번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어야 해 라고 했네요. A와 C는 서로소가 아니어야 해. 그러면 여기 케이스 여기다 썼으니까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볼게. 근데 케이스가 막 많아 보여서 와 진짜 문제 거지 같다 이럴 수 있는데 의외로 하다 보면은 규칙성이 있거든. 뭔가 좀 빠르게 처리가 될 텐데 봐봐. b제곱이 1이야. 그러면 a 곱하기 c는 a 곱하기 c는 뭐예요? 남은 거 써보세요. 이건 다네.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거지. 그지? 근데 이 둘이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 서로소가 아니야 라고 했거든. 그럼 서로소가 아니라는 말은요. 적어도 공통인 약수가 하나는 존재해야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적어도 공통인 약수가 하나는 존재해야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잘 봐. 결국 이거네. A랑 C를 곱한 게 이거래. 그럼 이 말은 A랑 C는 얘의 뭐인 거야? 약수인 거거든? 이해됐어요? A랑 C는 저 숫자의 약수죠.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럼 봐봐.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전체 약수의 개수를 구해. 그럼 일단 약수의 개수 공식 씁니다. 5. 예, 3. 1 더하면 2. 30 이거죠. 그러면 A와 C가 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가 생기는 거냐면 30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소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 그럼 서로소가 아니다를 어떻게 구하면 돼? 서로소인 걸 구해서 빼주면 되지. 그게 더 쉽지 않을까? 왜냐면 잘 봐. 서로소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 아니니? 얘가 가장 제일 쉬운 거 얘가 다 가져. 그럼 C는 1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다 갖고 C가 1밖에 없으니까 둘은 뭐야? 서로소야. 이게 서로소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A가 2를 다 가져. 됐니? 그리고 나머지를 C가 가져. 그럼 뭐예요? 걔도 서로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소가 된다는 건 종류가 지금 2, 3, 5죠. 근데 이거를 한쪽으로 몰빵시키는 거죠. 2는 한 놈이 다 갖고 3은 한 놈이 또 다 갖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거 쉬워? 생각보다 쉬워? 잘 봐. 종류 몇 개야? 3개지. 그럼 이거를 A 아니면 C한테만 주면 되죠. 2라는 애 있잖아. 근데 2를 노나 가지면 서로소가 안 된다고. 2가 4개 있잖아 지금. 이거를 3개 하나. 자, 우리 사이좋게 3개 하나 노나 갖자. 그러면 뭐가 돼? 서로소가 아니잖아. 너도 2가 있고 나도 2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자, 봐봐. 그냥 종류만 봐. 2를 에브리바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해. 그래서 2를 다 가져. 몇 가지야? 2가지. 그 다음에 3 있죠? 3을 A나 C 둘 중에 한 명이 다 가져. 몇 가지야? 2가지. 5를 A랑 C 둘 중에 한 명이 다 가져. 몇 가지야? 2가지. 끝. 30에서 못 빼주면 돼요? 8가지 빼주면 돼요. 이거예요. 이게 서로소가 아닌 거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서로소는 쉽게 말하면 공통인 약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야 정신 차리고. 공통인 약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에브리바디 그냥 노나가지면 된다고. 한쪽으로.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A랑 C 두 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5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두 가지. 알았죠? 그래서 전체 30에서 뭘 빼주면 돼요? 8을 빼주면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 첫 번째 케이스가. 왜냐면 나눠 갖는 게 많으니까 어려운 거야. 나눠 갖는 게 많으니까. B가 작으니까. 자, 그럼 가볼게. 두 번째 뭘로 잡았어요? 우리가 B제곱을 뭘로 잡자? 2의 제곱으로 잡자. 그러면 B제곱이 2의 제곱이야. 그러면 A랑 C는 뭐가 되면 돼요? 2제곱, 3제곱, 5 이거죠. 됐니? 그러면 얘 약수개수 구할게요. 약수개수 뭐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그지? 18개. 됐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수 종류, 인수 종류 몇 개예요? 인수 종류? 3개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이래서 쉬워진다니까. 규칙성이 생긴다니까. 케이스가 많다는 게 마냥 어려운 건 아니라고. 알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B제곱이 이번엔 3의 제곱이다 해볼게요. 그럼 B제곱이 3의 제곱이면 A 곱하기 C잖아. 이게 뭐가 남냐? 2의 4개, 5가 하나. 이렇게 남거든? 그럼 잘 봐. 약수의 개수 똑같이 구해요. 약수의 개수 얼마예요? 5 곱하기 2요. 10개네요. 자, 근데 얘는 인수 종류가 몇 개예요? 2개만 남았죠. 됐니? 그럼 이 친구는 8을 빼주는 게 아니라 뭘 빼줘야 돼요? 4를 빼줘야죠. 두 가지 이렇게. 그래서 몇 개? 6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쌤이 자꾸 얘기하는 거를 니네가 자꾸 문제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N수생반에서 1년 동안 확통 수업했거든, 작년에? 내 확통 들은 애들 한 3, 40명 되는데 2개 이상 틀린 애가 없어. 웬만하면 다 맞는다고. 알겠어? 이게 처음에가 니네가 어려운 거야. 처음에 확통은. 처음에 진입장벽이 좀 높아. 왜냐면 공식 이거거든요. 내가 기본 과정을 배웠다고 해서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깔끔하게 풀리냐? 그게 아니거든. 수원수투는 비교적 그렇거든? 근데 이제 확통은 내가 개념 수업을 들었어도 문제 풀 때마다 뭔가 약간 미스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내가 아까 그 범위 얘기했잖아요. 시험 범위. 자,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되는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확통은요 1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확통은 1단원이 제일 어려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그 다음에 확률이고 그 다음이 통계야. 통계 겁나 쉬워. 이론 공부만 착실하게 잘하면 돼. 근데 3월 모의고사 보면 꼭 애들이 조지거든, 시험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순열 조합만 8문제 나오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3월 모의고사 범위가 순열까지라니까? 그럼 순열만 8문제 나와. 그럼 경우의 수가 8문제란 얘기는 시간 겁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통 많이 틀리거든? 근데 수능 있잖아요. 수능은 3문제, 2문제 나와요. 점점 쉬워진다고. 확통 선택하실 분들은 수능에서도. 미적이랑 반대예요. 미적은 점점 어려워지거든? 미적은 1단원 하면 어이 귀엽다 막 하면서 막 이런 게 뭐 어렵냐 뭐 이러는데 2단원, 3단원 넘어가서 9월 달에 그 적분 들어가면 야, 니네 수투 적분도 어렵잖아. 미분보다는. 근데 미적분 적분은 더 어렵거든. 말도 안 되게 어렵거든. 그러면 애들이 점점 9월을 갈수록 마탱이가 가.
뭐 점점 막 미적을 막 포기를 해. 저는 이제 4점짜리 중에 하나만 맞추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확통은 점점 쉬워진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초반이 어려워, 초반이. 됐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뭐예요? b제곱이 아까 뭐였니? 안 지웠지? 아, 지웠네. 에이씨. 자, 뭐였어? 2의 이걸로 하자. 자, 2의 제곱, 3의 제곱. 요거죠. 그러면 얘가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a 곱하기 c는 뭐예요? 2가 2개, 5가 하나 이렇게 남은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뭐예요? 계산하시면 3, 2, 6이네. 거기서 못 빼주면 된다고? 4개 빼주면 된다니까? 됐어? 그럼 뭐야? 얘 2야. 됐죠? 그 다음에 갑니다. 다섯 번째, b제곱이 뭐예요? 2제곱 했고 2네 제곱. 네, 2네 제곱 있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c가 뭐 남았어요? 2가 지워졌죠. 3의 제곱 5 하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개수는 3 곱하기 2니까 6개예요. 거기에서 4개 빼주면 되죠. 얘도 2가지. 자, 마지막 b제곱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야. 됐니? 그러면 a 곱하기 c는 얼마니? 라고 하면 5잖아, 5. 그죠? 그러면 a랑 c는 무조건 서로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5니까 1, 5, 5, 1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서로소라고. 그러니까 몇 개야? 0개야, 0개. 됐어요? 자, 정답 22 더하기 16 하고 20까지 합시다. 네, 정답 얼마예요? 42. 끝. 이렇게 하면 되죠. 케이스 너무 많다고 쪼실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할만한 거야.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4번. 자, 4번 문제. 4번 가볼게요. 갑니다.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나열하세요. 첫 번째, 가조건. 숫자 1은 한 번 이상, 동그라미. 한 번 이상. 그러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몇 번까지 나올 수도 있어? 4번까지 나올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이 제약 조건입니다. 뭐래요?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여라. 되니? 그럼 잘 봐. 이웃한 숫자가 모두 2 이하래. 됐어? 그러면 나 조건을 딱 봤을 때 얘는 근데 특이해. 얘는 좀 특이해. 제약 조건이면서 케이스 분류 조건이거든. 나 조건이.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숫자를 보면 관찰하는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확통 문제에서는. 자, 1, 2, 3, 4를 나열할 겁니다. 근데요,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이 친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 이하가 아닌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1, 4밖에 없어요. 이걸 찾는 거죠, 먼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나 조건에서 뭐라고요?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2 이하가 아닌 숫자는 뭐밖에 없어? 1과 4밖에 없다고. 그럼 니네가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1과 4가 있는 경우랑 같이 1과 4를 같이 안 쓰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네. 감 잡았어? 다시 1과 4를 같이 쓰는 경우랑
같이 쓰는 경우랑 같이 안 쓰는 경우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1과 4를 같이 안 쓰면은 나 조건은 무조건 만족되잖아. 이해되니? 요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1, 2, 3. 얘만 쓴다고 해봐. 중복오락해서 뭐 1, 2, 3만 가지고 쓰자. 우리가 중복순열을 좀 써야 되니까. 즉 4를 안 써. 그러면 1, 2, 3만 가지고 쓰자. 그러면 1이 몇 번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한 번 이상. 그런데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4자리 숫자 구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해라 이거잖아. 그럼 중복조합이잖아. 미안. 중복순열이잖아. 근데 1을 몇 번 이상은 쓰라고? 한 번 이상은 쓰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 3의 4제곱이죠, 전체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거기서 못 빼주면 돼요. 2의 4제곱 빼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1을 하나도 안 쓴 거죠. 그것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얘는 81에서 16을 빼네. 몇 가지야? 65가지. 첫 번째 케이스가. 근데 이것도 되지. 2, 3, 4도 되죠. 원래는. 나 조건만 놓고 보면. 근데 2, 3, 4를 쓰면 안 되죠. 뭐 때문에? 가 때문에. 2랑 3이랑 4만 쓰면은 1을 한 번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1을 한 번 이상은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 3, 4만 쓰면 안 되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게 결국 뭐냐면 1, 4를 같이 쓰는 경우에 1, 4, 1만 쓰는 경우죠. 4를 빼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가 뭐라고 했어? 1, 4 같이 쓰는 거 이거잖아. 자, 이제 이거 가죠. 그럼 잘 봐. 1, 4를 같이 써. 그럼 얘네들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잘 봐. 이렇게 4가지잖아. 4자리잖아. 첫 번째, 내가 1을 한 번 이상 써야 되죠. 그죠? 그럼 내가 1을 여기다 썼다고 해볼게요. 이해되니? 그냥 내가 1을 여기 썼다고 해볼게. 됐어? 근데 잘 봐. 여기서 조심해야 돼. 1, 4를 다 같이 쓰기로 했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1을 한 번 이상 써야 되지. 그럼 나 같으면은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을 한 번 쓰는 경우, 2번 쓰는 경우, 3번 쓰는 경우, 4번 쓰는 경우로. 근데 잘 봐. 1의 개수로 케이스 분류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잘 봐. 1을 4번 쓰면 당연히 안 되죠. 1111은 여기서 했을 거야. 우린 1, 4 같이 쓰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을 4번 쓰는 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3번 써. 그럼 1을 3번 쓰는 건 되니? 안 되죠. 왜? 무조건 4랑 이웃 할 거거든. 그럼 케이스 2개밖에 없다고. 알았지? 즉 1을 한 개만 쓰는 경우랑 1을 2개 쓰는 경우랑 이렇게 나누자고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어쨌든 1, 4 둘 다 쓰기로 했죠. 4를 2번 쓸 수 있나요? 여기서? 절대 못 쓰죠. 왜? 1을 여기서 미안. 여기서는 4를 2번 못 써요. 왜요? 1을 2번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4를 2번 써요. 1, 4, 1, 4 무조건 연립할 수밖에 이웃할 수밖에 없다고 한 번은. 그러면 1을 2개 쓰잖아? 4는 무조건 1개야. 근데 1을 1개만 쓰잖아요. 그러면 4는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모든 케이스 다 찾은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얘부터 하자. 1 하나, 얘 쉬운 거부터 할게. 1 2개, 4 하나. 근데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럼 이웃하면 안 되니까 자, 네 자리인데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인데 1 2개, 4 하나야. 그럼 1이 만약에 둘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절대 안 되죠. 됐어요? 1이 둘이 떨어져 있으면 4가 여기 들어가건 여기 들어가건 무조건 이웃하잖아요.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은 무조건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이쪽으로 몰려 있어야죠. 이해되니? 가운데도 안 돼요. 가운데 1, 2개 있는 것도 안 돼. 왜? 양 사이드에 4 들어가면 무조건 이웃하니까. 그럼 얼마나 쉽니? 귀찮아서 그렇지. 그럼 몇 가지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제 몇 가지? 2가지죠? 요 자리에 2 아니면 3. 요 자리에 2 아니면 3. 그럼 여기도 뭐야? 2 아니면 3. 2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토탈 4가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겠니 그럼? 안 해봐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어? 왜? 숫자만 바뀐 거잖아. 숫자만. 1이 2개고 4가 하나인 거랑 1이 1개고 4가 2개인 건 둘이 숫자만 바뀐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안 해봐도 된다고. 이거 4가지야. 이거랑 똑같다. 이런 거를 좀 멋있는 말로 구조적 동질성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자 문제 어려운 문제 풀 때 많이 쓸 거야. 그리고 니네도 체화가 자연스럽게 될 거야. 이거 숫자만 바뀐 거고 똑같은 구조구나? 그럼 곱하기 2 바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이 4점짜리 푸는 거에 있어서는 걸음마 단계니까. 알았죠? 차분히 좀 느껴보시고. 자, 얘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이 친구만 마무리합시다. 자, 1 하나 4 하나죠.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나 볼게요. 일단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1, 4가 무조건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1, 4를 먼저 넣지 말고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해. 자, 이 경우 그 다음에 이거 지워버릴게. 니네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 아까 뭐였어? 65였죠? 자, 이 위로 써드릴게요. 자, 요 케이스 잘 봐.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세 가지죠. 1, 4, 4,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각각 2가지씩 생기네요. 위치 바꾸는 거. 됐니? 여기도 1, 4, 4, 1 2가지, 1, 4, 4, 1 2가지, 1, 4, 4, 1 2가지. 됐니? 자, 그리고 요 자리랑 요 자리 누구예요? 누구만 들어가야 돼? 2랑 3만 들어가야죠. 그죠? 2랑 3만 들어가야죠. 여기 몇 가지? 2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끝. 정답. 이거 빼먹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4, 4, 24, 65. 65 더하기 4, 4, 8이죠. 32. 정답 97. 됐습니까? 자,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가 손에 익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 푼 게 4점짜리잖아요. 최근에 이제 기출 개정되고 나서. 근데 뭐 수능을 준비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최근 기출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확통 내신 보면 거의 대부분 2개예요. 특히 3학년 친구들은 수특, 기출 2개가 나와요. 낼 게 그거밖에 없거든. 왜냐면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하면 뭐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반반 정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신 준비하는 애들만 챙기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학교는 어쨌든 다 아울러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3학년 1학기 때 어차피 대부분 수능 특강으로 수업하거든. 그 해 연도 수능 특강으로. 그럼 수능 특강에다가 여러분들 좀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내신 시험 볼 수 있게 하려면 제일 효율적인 게 이제 기출이죠.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고요. 알았죠? 그런 것들까지 다 염두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5번은, 예, 5번은 함수를 우리가 아직 안 했으니까. 됐니? 그렇게 하고, 6번이 있을 겁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내가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좀 설명해 볼게. 시간이 다 돼서. 6번 6번 다음 시간에 할까? 애매한데. 6번은 내가 힌트만 좀 드릴게. 요거 다음 시간에 좀 할게. 뭐냐면 6번은 써놔. 직접 세는 거야. 이거 공식 쓰고 나발이고 이거 아니거든? 직접 세는 문제거든? 알겠니? 직접 세는 건데 니네가 이 6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요. 이거 그 최단 경로라고 해서 막 공식 쓰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다 그냥 니네가 세는 게 출제 의도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출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세는 게 제일 빠르거든. 문제의 조건 만족하는 거. 근데 이제 아마 이 문제 많이 안 풀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안 했다 보니까 내가 주간지 풀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안 해오셔도 된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숙제 검사할 때도 보니까 많이들 안 하셨더라고. 근데 어쨌든 요게 많이 안 풀었을 거라서 요거는 한번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고 오늘 배웠던 거 잘 정리하시고 오늘 배운 거 진짜 중요한 내용들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리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간지 있죠? 주간지 잘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주차 제출하셨던 주간지는 이제 제가 다 데이터로 입력은 해놨어요. 데이터로 입력은 해놨기 때문에 이따가 가시는 길에 본인 것들 좀 찾아가시고 알았죠? 그 다음에 내가 톡방 이제 신규생들도 또 있어서 톡방 만들어서 이제 자료 PDF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